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시 한림읍의 해양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립이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여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 제주시가 양측 사이 중재 역할에 제대로 나서지 않으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항섭 기자입니다. 한림 상대리의 해양 폐기물 처리 시설 건축 인허가가 난 부지입니다. 마을에서 3km 떨어진 이곳의 면적은 3,500여 제곱미터. 시설이 완공되면 하루 15톤의 해양 폐기물을 녹여 정제 연료로 만드는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주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깜짝 놀랐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쪽에서 농어촌 민박을 하고 있는데 폐기물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느 손님이 들어오고. 문제의 핵심은 업체가 도입하겠다는 저온 열분해 기술. 기존 처리 시설보다 절반 이상 낮은 300에서 600도 이하의 온도에서 폐기물을 녹여 연료를 만드는 기술인데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다이옥신 같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 해당 업체가 배출 물질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는 기관도 기술과 장비 납품업체라며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30 가구가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지입니다. 법률만 문제 없으면 사람 목숨이나 생명이나 아무 상관없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검사를 의뢰한 기관은 환경부 인가를 받은 전문 측정 기관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600도 이하 저온에서 폐기물을 녹일 때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이 다이옥신은 배출 허용 기준치의 30분의 1, 수은은 100분의 1 수준으로 법에서 정한 기준치보다도 낮다고 밝혔습니다. 허용 기준치 이하로 다 나왔습니다. 모든 것들이 연소가 될 때 생기는 물질이에요. 근데 저희는 연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산소를 차단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옥신이 원천적으로 생성되지는 않아요. 논란이 커지자 제주시는 해당 업체가 관련 설비를 모두 갖추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건축 허가까지 내주고 주민과 업체 사이 조정 역할에는 제대로 나서지 않으면서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도의원이 환경단체가 중국에서 돈을 받아 미세먼지에 항의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충룡 의원은 제주시 업무보고에서 미세먼지 원인을 집행부에 묻던 중 국내 환경단체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돈을 받아 중국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허위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강 의원의 사과와 의회의 징계를 요구했고 강 의원은 오해를 일으킬 발언을 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됐지만 심사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추석 이후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한 달 가까이 심사가 늦어지게 됐지만 여야의 쟁점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연내에는 통과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 모두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안건 모두 29번과 30번 안건으로 올라가면서 심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개별 법안에 대한 심사가 길어지면서 6시 반까지 한 게 22번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법안심사 소위에서 앞 순서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심사 소위 보류로 4.3 특별법 개정안 심사는 다음 달 말이나 11월 초쯤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20일 동안 국정감사가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70일 동안 한 맺힌 삶을 살아오고 있는 1세대 90세 이상 나신 분들입니다만 이분이 생존에 계실 적에 우리가 명예회복이 되고 또한 배보상이 이루어져서 하지만 다음 상임위 통과 전망은 밝아 보입니다. 20대 국회 때 여야 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정부와 야당의 반대 여론이 심했지만 이번에는 쟁점 법안에서 빠진 상황. 여기에 또 다른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도 배상 문제 등에는 이견이 없고 여야 간 합의 가능성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오영훈 의원의 그 내용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현안으로 제기되어 왔던 이 제주 4.3 특별법의 입법의 어떤 새로운 어떤 계기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의 신중한 검토 보고서가 공개되긴 했지만 여야의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다음 달 법안 심사 소위에 앞서 행안위 위원들이 제주도 국정감사에 참여해 현안을 들을 예정이어서 일부에선 연내 통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가 2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은 전국 72개 선거구가 조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개정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 연말 획정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인구 편차 기준에 따라 제주에서는 제주시 동과 읍면 지역 2개 선거구가 분할 대상으로 서귀포 한 곳은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K-팝 시장을 대표하는 인기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의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00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투자 초반 수익금을 입금해주며 환심을 산 뒤 더 많은 돈을 투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투자회사. 문은 굳게 닫혀 있고 내부는 텅 비었습니다. 전직 증권사 지점장인 회사 대표 57살 고모 씨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방탄소년단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곳입니다. 20% 든다, 30% 든다 자랑을 엄청 하고 다니고 뭐 누구도 했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홀려가지고서 보통 몇 억씩 다 들어갔어요. 하지만 고 씨는 실제 화보를 제작하거나 제작에 투자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투자 피해자만 70여 명. 수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 피해 금액은 110억 원에 달합니다. 고 씨는 중간 모집책을 통해 투자가 성사되면 투자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챙겨줬는데 중간 모집책들은 투자 사기인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서류상의 원금 보장을 다 명시를 했고 5천 이상 들어간 사람들은 저도 불안하니까 따로 공증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 신뢰를 한 거죠. 만약 문제 생겨도 이 건물도 있고 이렇게 자금력이 있으니까. 고 대표도 그걸 강조를 했었고. 고 씨는 투자자들에게 초반 6개월에 50%의 수익금을 주며 환심을 산 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익금을 받지 못하고 고 씨와 연락도 끊긴 투자자들이 고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고 씨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붙잡혔습니다. 투자금 대부분은 이미 개인 채무와 유흥비, 중간 모집책 수당 등으로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투자회사를 운영한다면서 기준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 대상이 있는지 또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경찰은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 위반 혐의로 고 씨를 구속하고 중간 모집책 4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설익은 감귤을 출하하려던 농가가 드론 단속으로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하해동에서 당도가 8브릭스 미만의 설익은 감귤을 사전 검사 없이 수확해 출하하려던 농가를 적발하고 적발된 감귤 1톤가량을 모두 폐기 조치했습니다. 서귀포에서는 지난 11일에도 호근동의 한 선과장에서 설익은 감귤 56톤을 강제 후숙해 출하하려던 현장을 적발해 감귤을 모두 폐기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인데요. 그런데 이번 태풍 피해 때 정작 재해보험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볼멘소리가 농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김천시 어무면의 과수원 바닥에 설익은 사과들이 떨어져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달 초 태풍 2개가 연이어 쓸고 지나간 겁니다. 과수원 주인 김영수 씨는 나뭇가지에 달려있던 사과가 어림잡아 40%는 땅에 떨어졌고 사과나무 1,400여 그루 중 7%는 바람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가입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희망을 걸었지만 곧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보험금이 자신이 생각하는 피해액과 비교해 터무니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만에 조사를 나와서 썩은 건 썩은 거대로 빼야 되겠다. 그다음에 뭡니까 작은 건 작은 거대로 빼야 되겠다. 다 빼버리고 나니까 저한테 피해가 있어도 돈 지급될 돈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부담 20%를 제외한 손실에서 80%를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사과 등 과수작물은 50%로 보상 비율이 줄어 속이 더 타들어갑니다. 게다가 손해평가사가 늦게 오는 바람에 피해 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멀쩡한 과일도 피해를 봤다며 김 씨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바로 조사를 나와주셨으면 저하고 이렇게 논쟁이나 이런 게 없을 거고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늦게 나와서 잘못돼가지고 썩은 것까지 어떻게 책임질 거나 말이죠. 이 벌레가 올라가서 또 찍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고. 이렇다 보니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은 3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피해를 품질로 보는 게 아니라요. 개수나 무게로 보고 있거든요. 바람 피해를 입어서 실제 개수는 달렸지만은 상품이 되지 않는 것은 피해를 보지 않는 거예요. 농민들 입장에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본 건데. 보험을 운용하는 NH농협 손해보험 측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농민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9,089억 원. 그러나 농민과 국가, 지자체에서 받은 보험료는 5,177억 원 정도입니다. NH농협 측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 국내외 40개 보험사와 재보험을 계약했지만 올해는 23개 보험사와만 재보험을 맺었습니다. 보험사들이 농작물 재해보험 손실 규모가 크다며 거절한 겁니다. 민모에서 손실나는 사업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정부하고 이제 같은 정책 사업이니까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사이 잇단 자연재해에 농민들은 무방비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풋귤과 청귤 명칭 혼란에 대한 지적이 도의회에서도 나왔습니다. 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의원은 2016년 감귤 유통제례를 개정해 청귤과 풋귤을 구분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소비자 혼동이 이어지고 있다며 제주도의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한 대기업 음료업체도 첨가물로 들어간 풋귤을 청귤로 표기한 채 상품을 출시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에 산지를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동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산지와 동부를 중심으로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새벽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산지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걸로 예상돼 안전점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엔 얇은 겉옷 한 벌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19도로 쌀쌀한데요. 한낮 기온도 평년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며 선선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 20도, 남부와 동부는 19도, 서부는 1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부와 남부, 동부가 24도, 북부가 23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흐리겠고요. 현재 기온 21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제주 동부와 남부 앞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밤부터 풍랑특보가 발표되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고요. 주말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외부 음식점과 연계해 게스트하우스 밖에서 이루어지는 파티에도 집합 금지 명령이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집합 금지 명령을 피해 외부 음식점과 연계해 파티를 여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게스트하우스와 연계한 음식점에도 3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확대 발동했습니다. 지난달 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 적발된 게스트하우스는 6곳으로 이 가운데 2곳이 고발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소라 소비 촉진을 위한 드라이브스루 판매 행사가 열립니다. 제주시 함덕어촌계는 23일 오전 10시부터 함덕항 근처에서 서귀포 수협은 24일 오후 3시 자구리 공원에서 활소라와 삶은 소라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합니다. 올해 제주산 소라는 코로나19 여파와 일본 수출 감소 등으로 소비 위축이 이어지면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감소세였던 외국인들의 제주 토지 매입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 외국인이 사들인 제주 토지 면적은 3만 9천여 제곱미터로 처분 면적보다 만여 제곱미터 더 많았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4%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 일본 등의 순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제주 토지 매입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인 지난 3월부터는 매입보다 처분이 많았습니다. 폭염에 감소했던 모기 개체 수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954마리던 모기 개체 수는 8월 폭염에 128마리로 줄었다가 이달 들어 295마리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8월 말부터 태풍이 잇따라 지나며 물 웅덩이가 많이 생기고 모기가 생육하기 좋은 25도 안팎의 기온이 이어지면서 개체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